당신은 세상이 보는 존재가 아니다. 당신이 타인에게 보여주는 이미지가 아무리 세련되고 친절하며 일관되어 보일지라도 그것은 당신 내면에 존재하는 것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리고 인정하기 불편할지라도 바로 그 이미지가 당신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정의하기 시작한다. 칼 구스타프 융은 이러한 구성을 페르소나라고 불렀다. 세상에서 기능하기 위해 쓰는 가면이다. 그것은 거짓이 아니다. 그것은 필수적인 정신적 창조물이다. 사회적 삶의 요구에 의해 형성된 상징적 갑옷이다. 페르소나는 보호하고 정리하며 관계와 역할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것은 경계이며 당신이 보여주는 것과 숨기는 것 사이, 배워서 되어온 것과 진정한 자신 사이에 놓인 층이다. 문제는 이 가면이 유일한 얼굴이 될 때 발생한다. 개인이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그 인물이 자신의 진짜 자아라고 믿기 시작할 때 당신은 일하고 말하고 상호작용하고 게시하고 반응하며 점차 당신의 존재는 타인의 기대에 맞춰 형성되기 시작한다. 그러다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공허함, 이름 붙일 수 없는 불안, 세상에는 존재하지만 자기 자신에게서는 부재한 느낌을 경험하게 된다. 페르소나는 여정의 첫 번째 원형이다. 그리고 모든 훌륭한 수호자처럼 통과를 허락하기 전에 어떤 것을 요구한다. 자각이다. 그것은 보호하지만 동시에 제한한다. 문제는 그것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것이다. 목적지가 아닌 달이라는 사실을 세상을 항해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자신의 영혼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넘어가야 한다. 곰곰이 생각해보라. 당신은 다른 이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는가? 의무감 때문에 얼마나 자주 미소 짓는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나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얼마나 자주 행동하는가? 이것은 약함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페르소나의 게임이다. 우리 모두가 하는 게임이다. 그러나 이를 중단할 용기를 가진 이는 드물다. 융은 경고했다. 사람이 자신의 페르소나와 동일시할수록 자기 자신으로부터 더 멀어진다고. 페르소나는 집단과의 계약이다. 그러나 자기는 개인의 부름이며 전체성의 부름이며 모든 것이 침묵할 때조차 당신 안에서 뛰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영상은 가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통과에 대한 것이다. 당신은 꿈, 신화, 상징,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 자신의 삶의 경험 속에서 나타나는 7가지 근본적인 원형을 소개받게 될 것이다. 이 형상들은 당신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정신 속에 살며 위협이 아니라 안내자로서 나타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첫 단계는 이것이다. 가면이 존재하며 그 뒤에 보여지기를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여정은 거창한 답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그것은 가면 없이, 필터 없이, 두려움 없이 자신을 바라보려는 단순하지만 급진적인 의지로 시작된다. 그러므로 여기까지 왔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제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문을 건널 준비가 되었는가? 당신 안에는 당신이 침묵시키려 하고, 숨기려 하고, 통제하거나 심지어 제거하려 했던 누군가가 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떠난 적이 없다. 그들은 그 자리에 남아 기다리며, 관찰하며,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의 모습을 드러낸다. 이 존재가 바로 당신의 그림자다. 칼융의 사상에서 그림자는 내면의 적이 아니다. 그것은 정신의 정당한 일부이며 의식적 정체성에서 배제된 모든 것, 두려움, 충동, 억압된 욕망뿐만 아니라 잊힌 재능, 저주받은 진실, 잠든 강점을 담고 있는 원형적 형상이다. 당신이 자신의 것이라 받아들일 수 없는 모든 것, 당신이 구축한 페르소나와 양립할 수 없다고 여기는 모든 것이 영혼의 이 어두운 영역으로 밀려난다. 특정한 반응이 통제를 벗어나는 것을 느낀 적이 있는가? 사소해 보이는 일에 분노가 폭발하거나 원치 않게 질투를 느끼거나 성취와 평온의 순간을 스스로 망치는 경우 말이다. 이것들은 그림자가 드러나려는 징후다. 그것은 파괴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두려워하는 창조적 충동, 억압된 선, 자신에게 없다고 믿는 용기로도 나타난다. 상징적으로 그림자는 추방된 형제, 저승의 문을 지키는 수호자, 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늑대다. 꿈에서는 위협적인 인물, 낯선 자, 괴물,
경쟁자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진실로 그것은 소통하고자 한다. 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에만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융은 말했다. 밖을 바라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바라보는 자는 깨어난다. 그림자는 그 깨어남의 시작이다. 편안하기 때문이 아니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진정한 심리적 성숙은 지식을 축적하는 데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외면 뒤에 놓인 것을 마주하고 어둠의 빛을 가져올 용기에서 온다. 그러나 주의가 필요하다. 그림자를 마주한다는 것은 그것에 굴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의지로 통제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대화하고 그것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는 것이다. 종종 그림자가 원하는 것은 버려진 것을 되찾는 것이다. 자발성, 진실, 본능, 창의성,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선과 악, 옳고 그름이라는 피상적인 도덕 게임에서 벗어나 인간 존재의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중요한가? 그림자가 어둠 속에 남아있는 한 그것은 당신의 삶을 통제한다. 조용히 관계, 선택, 세계관을 형성한다. 그러나 자각과 연민, 단호함으로 그것을 빛으로 가져올 때 그것은 방해자가 아니라 동맹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내면의 영역을 가로질러 잊힌 것과 화해할 때 새로운 정신적 풍경이 열린다. 당신 안에는 상반된 힘들이 존재하며 그것들은 전쟁이 아니라 대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바로 이 여정의 지점에서 두 가지 근본적인 형상이 등장한다. 사랑하고, 창조하고, 생각하고, 관계 맺는 방식을 깊이 형성하는 두 내적 이미지, 아니마와 아니무스다. 이 내용이 이해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채널을 구독해달라. 당신의 지지에 감사한다.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신비로운 존재가 자리하고 있다. 외부 세계에 속하지 않지만 무시할 수 없는 형상이다. 융은 그것이 남성의 정신에서 나타날 때 아니마라고 불렀고 여성의 정신에서 나타날 때 아니무스라고 불렀다. 이 원형들은 단순히 반대성의 표상이 아니다. 그것들은 달이다. 의식과 무의식 사이, 자아와 자기 사이를 잇는 달이다. 영혼의 중재자로 작용하는 생생한 이미지들이다. 아니마는 남성 안의 내적 여성성의 인격화다. 그녀는 단순히 현대 남성의 감수성이나 감정이 아니다. 그녀는 감정과 직관적 가치로 무의식과 연결되는 능력을 상징한다. 그녀는 꿈에서 신비롭고 유혹적이며 지혜롭거나 위험한 여성 형상으로 나타난다. 영감을 주는 뮤즈일 수도 있고 양육하는 내적 어머니일 수도 있으며 균형을 무너뜨리는 마녀, 숨겨진 길을 드러내는 여신일 수도 있다. 아니마의 각 측면은 정신적 전체성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단계다. 반면 아니무스는 여성 안의 내적 남성성의 원형이다. 그것은 이성, 방향성, 사고의 구조, 행동을 추동하는 에너지를 상징한다. 무의식적일 때 아니무스는 비판적이고 판단적이며 경직된 내적 목소리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통합될 때 그것은 신뢰할 수 있는 안내자, 진정한 표현의 힘, 여성이 자신의 개성을 주장하도록 돕는 창조적 정신이 된다. 꿈에서 아니무스는 전사, 스승, 연인, 현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이미지들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들은 우리의 심리적 발달이 진행됨에 따라 함께 진화한다. 그것들을 부정하거나 억압하면 정신이 추구하는 완전성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여 불균형을 초래한다. 자신의 아니마를 거부하는 남성은 그것을 만나는 여성들에게 투사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상화, 결핍 또는 혐오로 가득 찬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자신의 아니무스를 거부하는 여성은 종종 자신의 목소리를 주장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내면의 진실과 단절된 적대적인 합리성에 지배당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형상들이 우리 내면 세계에 살아있는 부분으로 인식될 때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변화한다. 타인과의 관계는 더 이상 투사의 영역이 아니라 발견의 장이 된다. 사랑은 외로움으로부터의 도피를 멈추고 결핍과 창조, 영감, 구조화된 사고와 감정적 내맡김 사이의 진정한 만남이 된다. 이 모든 것이 더욱 조화롭게 흐르기 시작한다.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통합한다는 것은 우리가 양극성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성성과 남성성은 단순히 사회적이거나 생물학적인 역할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영혼 속에서 얽혀있는 우주적 원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것은 직관이 이성과 나란히 걷도록 허용하고 감수성이 힘을 보완하며 내맡김이 주장과 공존하도록 하는 것이다. 융은 이러한 내적 만남을 개성화 과정에서의 결정적인 이정표로 보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움 없이, 복종 없이, 투사 없이 이러한 원형적 형상들과 대화할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타인을 더 큰 명료함으로 보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신을 더 큰 온전함으로 거주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모든 상징적 과정과 마찬가지로 영혼과의 이러한 재연결은 미지의 영역을 통과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단순한 수용의 움직임이 아니라 변형의 움직임이기도 하다. 그리고 여정의 바로 이 지점에서 인류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보편적인 형상 중 하나가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것이 바로 영웅이다. 모든 인간의 영혼 안에는 축소되기를 거부하는 힘이 자리하고 있다. 표면적인 안락함에 만족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이다. 바로 이 힘이 우리를 알려진 것을 넘어가게 하고 한계와 맞서게 하며 우리가 항상 이름 붙일 수는 없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 심연 속으로 내려가게 한다. 융은 이 에너지를 영웅의 원형으로 인식했으며 그 존재는 개성화 여정에서 하나의 전환점을 표시한다. 영웅은 극복하려는 내적 충동, 혼돈에 맞서는 충동, 자기 자신과 대면하려는 충동을 상징한다. 그는 자동적인 것에 갇혀 살기를 거부하는 의식의 태동이다. 고통이나 무질서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우리 안의 부분이다. 오히려 그는 전진한다. 신화에서 영웅은 괴물과 맞서고 사막을 건너며 모든 것을 잃은 뒤에야 자신의 진정한 힘을 발견한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단순한 우화가 아니다. 그것들은 깊은 심리적 과정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초상이다. 영웅이 맞서는 용은 통합되지 않은 무의식의 힘들, 두려움, 트라우마, 억압된 욕망을 나타낸다. 사막은 실존적 공허, 페르소나의 해체와 그림자와의 대면, 이후의 침묵을 상징한다. 상실, 추락, 굴욕은 과대 팽창된 자아가 해체되는 단계들이다. 새로운 의식의 탄생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그러나 영웅은 자만심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 그는 필연성에 의해 움직인다. 무언가가 그를 부른다. 그리고 이 부름은 무시될 수 없다. 그것은 위기, 질병, 단절, 반복되는 꿈, 현재의 삶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깊은 감정의 형태로 찾아올 수 있다. 이 부름은 항상 상징적이며 항상 급진적이다. 당신 안에 무언가는 죽어야만 본질적인 것이 태어날 수 있다. 이 대면의 과정은 용기를 요구한다. 그렇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을 무적이라 여기는 이들의 피상적인 용기가 아니다. 영웅의 용기는 자신의 두려움을 인식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자의 용기이다. 그는 길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 영역이 어둡다는 것, 손실이 따를 것임을 안다. 그러나 그는 본능적으로 유일한 진정한 대안이 계속 잠들어 있는 것뿐임을 알고 그것을 거부한다. 상징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영웅은 자아와 자기 사이의 매개자이다. 그는 의식이 내면으로 방향을 틀어 무의식의 힘들과 대면하고 시련을 겪은 뒤 변형되어 돌아오는 움직임을 상징한다. 많은 문화에서 영웅이 재탄생하기 전에 죽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상징적 죽음은 불가피한데 새로운 내적 구조가 더 넓고 더 진실하며 중심과 더 연결된 형태로 출현하기 위해서는 오래된 자아가 붕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웅은 혼자 걷지 않는다. 그는 상징과 인도, 정신적 영향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무의식의 가장 깊고도 가장 양가적인 존재 중 하나가 등장한다. 위대한 어머니이다. 시간 이전에, 이름 이전에, 심지어 의식 이전에 자궁이 있었고 존재의 미분화된 전체성이 있었다. 위대한 어머니의 원형은 이 원초적 기원을 나타낸다. 그녀는 정신의 모체이며 모든 것이 탄생하고 필연적으로 모든 것이 되돌아가는 상징적 자궁이다. 그녀의 밝은 측면에서 그녀는 양육하고 보호하고 감싸며 생명을 생성한다. 그녀의 어두운 얼굴에서 그녀는 질식시키고 집어삼키며 마비시킨다. 모든 원형적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그녀는 양면적이다. 그리고 바로 이 양면성이 그녀에게 깊이를 부여한다. 개성화의 여정에서 혼돈과의 대면과 영웅의 투쟁 이후 개인은 기원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이 귀환은 퇴행이 아니다. 그것은 재통합이다. 위대한 어머니와의 재회는
가장 깊은 무의식적 힘들, 소속의 본능, 수용에 대한 필요, 뿌리 내린 의미를 찾는 탐구를 인식하는 것을 상징한다. 그녀는 꿈속에서 대지, 대양, 동굴, 거대한 여성, 여신, 조상으로 나타난다. 그녀는 우리가 그녀와 어떻게 관계하느냐에 따라 우리를 지탱하고 위협하며 치유하고 가두는 에너지이다. 역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화들은 이 형상을 서로 다른 이름으로 표현해왔다. 이시스, 가이아, 데이터, 마리아, 갈리. 그러나 이 모든 이미지는 동일한 상징적 본질을 공유한다. 다산, 부후, 죽음, 재탄생의 원리이다. 내면의 위대한 어머니와의 접촉은 우리를 삶의 근본적인 역설과 대면하게 한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그리고 여정의 이 지점에서 무언가가 해체된다. 그때까지 자신을 위해 싸워오던 영웅적 자아는 자아를 초월하는 힘 앞에 서게 된다. 개인은 우주적인 것 앞에 고개를 숙인다. 그리고 이 만남의 침묵 속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태어난다. 이 새로움은 힘이나 통제나 의지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숨결처럼, 연약한 빛처럼, 불꽃처럼 온다. 이 새로움이 바로 신성한 아이이다. 신성한 아이는 집단 무의식의 가장 풍부하고도 가장 신비로운 원형 중 하나이다. 그것은 잠재된 가능성이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중심으로서 나타나는 것을 상징한다. 그것은 재생의 가능성이다. 현재 안에 새겨진 성스러운 미래이다. 꿈에서 그것은 빛나는 아기, 지혜로운 아이, 순수하지만 숨겨진 힘을 지닌 형상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의 어린 시절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사막을 건너온 후 스스로로부터 다시 태어나고 새로 시작하며 갱신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상징한다. 융은 신성한 아이에서 자기의 직접적인 표상을 보았는데 그것은 성취된 전체로서의 자기가 아니라 약속으로서 정신을 통합으로 이끄는 원형적 인도로서의 자기였다. 이 아이가 나타날 때 그것은 합리적인 해답으로 오지 않는다. 그것은 현존으로서 혼돈 이후에도 여전히 가능한 것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상징으로 온다. 설명하지 않고 변형시키는 치유가 있다.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던 바로 그 순간에 다시 떠오르는 중심이 있다. 그러나 상징적 우주의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 역시 인식되고 돌봄을 받아야 한다. 그것을 숭배하거나 유아화된 방식으로 보호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의 의미를 존중하고 그것이 정신적 미래이자 존재의 가장 진실하고 취약한 부분을 대표하며 그것 없이는 개성화의 여정이 정체되고 순환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위대한 어머니의 에너지와 신성한 아이의 존재가 결합될 때 본질적인 어떤 일이 일어난다. 존재는 도피가 아니라 변형으로서 기원으로 돌아간다. 정신은 재조직되고 의식은 확장되며 죽음과 탄생이 얽히는 이 비옥한 장에서 융 심리학의 가장 중심적인 인물인 자기 셀프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지금 듣고 있는 내용이 당신에게 공명한다면 나의 전자책 비욘드 샤도우에서 실제적인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융의 핵심 사상을 풀어 설명하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다. 지금까지 당신이 경험해온 모든 것, 써야 했던 가면들, 마주했던 그림자들, 화해한 대립들, 치러온 싸움들, 겪어온 재탄생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중심을 가리키고 있었다. 공간 속에 고정된 점이 아니라 내적이고 깊고 고요하며 살아있는 현존이다. 칼융은 이 중심을 자기라고 불렀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원형적 여정은 상징적 정점에 이른다. 자기는 팽창된 자아가 아니며 당신이 되고 싶어하는 이상화된 이미지도 아니다. 융적 용어로 자기는 정신적 전체성의 원형이다. 그것은 의식과 무의식, 남성과 여성, 빛과 그림자, 이성과 본능의 결합을 나타낸다. 그것은 당신이 항상 존재해왔지만 아직 되지 못한 바로 그것이다. 자기는 존재의 시간 초월적 본질이며 처음부터 개성화의 과정을 이끄는 조직적 핵심이다. 자아가 외적 세계에서 통제, 정체성, 안전을 추구하며 작동하는 동안 자기는 통합을 향해 정신을 인도하는 내적 나침반으로 작용한다. 그것은 상징, 신화, 꿈속에서 결코 직접적으로가 아니라 합리적 언어를 초월하는 본성으로 나타난다. 꿈에서는 신적 존재, 현명한 노인,
황금의 아이, 만다라, 신성한 동물, 빛나는 중심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것들은 설명하지 않고 변형시키는 누미노시티를 지닌 이미지들이다. 자기는 도덕적이거나 심리적인 이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더 나은 당신의 버전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상충하는 정신의 부분들이 더 넓은 장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하나됨의 친밀한 경험이다. 자기를 통합한다는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불완전함, 모순, 상처를 지닌 자신을 진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자기와의 만남은 의지로 도달할 수 있는 목적지가 아니다. 그것은 개인이 준비되었을 때만 드러나는 원형적 선물이다. 그리고 이 준비는 선형적이지 않다. 그것은 파괴와 재구성을 요구하며 상실과 침묵과 내려놓음을 요구한다. 자기는 복종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는 더 큰 전체성에 대한 의식적 항복으로서 자아가 물러설 때에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항복의 순간은 종종 강력한 상징들과 함께한다. 원, 중심, 십자가, 신전, 동굴 끝의 빛, 대립의 연금술적 결합은 모두 정신을 지탱하는 깊고 살아있는 질서라는 동일한 현실을 가리킨다. 이 질서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나오며 인식될 때 고통을 제거하는 의미가 아니라 고통의 자리와 의미와 기능을 부여하는 의미에서 치유한다. 융은 자신의 전생애를 이 과정을 이해하는 데 바쳤고 언제나 같은 지점으로 돌아왔다. 삶의 목표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를 되어가는 것이다. 이는 존재의 전체성을 받아들이고 영혼의 조직적 중심으로서의 자기가 그 고요한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이 여기서 수행한 상징적 여정은 사실 자기 자신에게로의 귀환이다. 융은 단순한 해결책을 약속하지 않았다. 그는 집단 무의식으로 잠수하는 것이 어두운 호수의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위험이 있고 저항이 있으며 당신을 다시 수면으로 끌어올리려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나 보물도 있다. 그리고 이 보물들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그것들은 미묘하고 고요하며 깊은 변형들이다. 다른 몸짓, 더 넓은 인식, 더 진실한 선택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들어진 정체성, 기능적이지만 공허한 페르소나 주위를 돌며 평생을 산다. 그리고 많은 이들은 너무 늦어서야 이를 깨닫는다. 몸이 병들고 관계가 무너지고 영혼이 자기 의미로부터 단절될 때 말이다. 이제 당신은 상징적 지도를 손에 쥐고 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다시 잠들지 말아야 할 책임이 따른다. 이 이미지들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발견된 것이다. 그것들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신화들 속에, 이야기들 속에, 꿈과 환시 속에 있다. 그것들은 당신 안에 있다. 아마 이제 당신은 반응하는 방식에서, 타인에게 투사하는 것에서, 반복되는 패턴에서, 어디서 오는지 모를 감정들에서 그것들을 더 분명히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이다. 모든 몸짓은 상징적 메시지가 될 수 있고 모든 위기는 통합의 초대가 될 수 있다. 이 영상에서 어떤 것이 당신을 건드렸다면, 어떤 이미지가 공명했다면, 어떤 구절이 지금 혹은 과거의 경험과 울림을 이루었다면 댓글로 나누어 달라. 오늘 당신의 삶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 원형은 무엇이라고 느끼는가? 인식하거나 통합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이 공간 역시 교환과 표현, 타자와의 만남을 위한 상징적 장이다. 그리고 다음 영상 또한 이 여정의 일부라는 것을 잊지 말라. 상징적 과정은 연속적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이미지 하나하나, 새로운 상징 하나하나, 새로운 성찰 하나하나가 의식을 확장시키고 당신을 가장 진실한 본질에 더 가까이 데려간다. 계속 걸어가라. 계속 관찰하라. 계속 자신에게 귀 기울여라. 내면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